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23 암학회 이 AACR이 해시태그로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네, 글로벌 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세계적인 학술 행사, 미국 암 연구학회가 내일이죠. 14일부터 19일까지 플로리다에서 개최됩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는 ASCO 또 에스모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는 터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AACR에 방문해서 연구 결과를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여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참가 신청을 냈는데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CJ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신약의 경쟁력을 입증할 올해의 주인공 과연 어떤 업체가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 암학회에 관련된 수혜주 어떤 업체일지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세계적 학술 행사죠. 야, 발음이 어렵네요. 세계적 학술 행사, 미국 암 연구학회가 개막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한데 점점 이 바이오, 제가 예전에 그 바이오 주식에 대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 바이오 주식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증이 좀 많아지는 현재 모습입니다. K신약의 경쟁력을 과연 입증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어떤 상승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가 많이 돼서 오늘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용훈 이사님과 함께 2분기 K바이오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일 미국 암 연구학회가 시작이 돼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AACR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그 중간 결과라든지 성과 같은 것들을 좀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거기에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도 참여를 할 거고 그 관전을 당연히 할 건데 거기에서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들이나 제약사들이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의 어떤 중간 결과라든지 초기 결과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는 그런 데 좀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지 이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니까 그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면 팔고 이러는 거는 사실 예전에는 그게 테마처럼 움직였는데 맞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바이오 주식하면 굉장히 좀 어그로를 잔뜩 끌어가지고 우리 신약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막 이렇게 하다가 산산조각 나는 네네. 모습들을 좀 봐서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이번 또 학회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결과를 발표한다라기보다 이런 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네네네. 좀 이렇게 어그로를 끌고 있는 학회라고 좀 바라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어그로를 네. 끈다기보다는 네네. 거기에 지금 거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결과라든지 아니면 초기 전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소위 말해서 막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 가지고 성과가 보여주는 있는 거니까 것을. 예. 그거를 너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네네네. 그렇다고 또 흥분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자료 자체가 다 초기 임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상이 제대로 돼서 성공을 하려면 3상의 최종적인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전 단계에서 사실 일상이 안전성 테스트거든요. 약효가 아니라. 네네네. 그 전임상은 그보다 더 이제 그 동물 실험 단계인 거고 하니까 이런 데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거다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자다 보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거 너무 관심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발을 하신다거나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이번 국내 행사에. 기업체 중에서는 네. 좀 많이 알려진 회사라고 하기하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계속 보여주는 거군요. 유한양행은 신약 개발을 꾸준히 하는 회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비소세포 폐암 관련 회사 이번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은 굉장히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수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물론 아직은 단계가 거기까지 간 건 아닙니다만 네네. 유한양행 참여하고 있고 한미약품 역시 참여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그 ABL 바이오에서 이중항체를 갖다가 라이센스 인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BL 바이오 역시 자체적인 또 임상 파이프라인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거 외에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보면 네오이뮨테크라든지 뭐 앱클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뭐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회사들이 거의 이런 학회가 있으면 많이 좀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많이 일단 들어가서. 예.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네네. 이런 데를 많이 알려야지만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네. 홍보가 돼야죠. 알려져야 돼요. 예, 예.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데 수시로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알테오젠도 그랬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대규모 조단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ABL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사노피로부터 1조 2천억짜리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 2, 3년 동안은 열심히 알리는 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센스 아웃 하고 난 다음에 후기를 뭐 유튜브나 저 방송에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네. 알리기 위해서 몇 년을 나가면서 네, 홍보를 했었던 거 있거든요. 네네. 마우스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 네네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바이오텍이라면은 한국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바이오텍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단어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좀 계속 있어가지고 예, 예. 계속 아직 좀 바이오에 대한 공부가 제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말들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제가 어떤 게 지금 아니, 갑자기 이런 당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아. 거 감마 덴탈 뭐 이런 거 사실 항체 치료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게 잘 이해를 못 하나 봐요. 저희가 바이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네. 항체 치료제는 말 그대로 항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항체를 활동을 강화시켜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 이 전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전 거? 전기업? 예, 이 전기업. 예, 전기업. 네네.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중항체 치료는 뭡니까? 이중항체라고 예. 하는 건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는 단일항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네. 이게 이제 보통 그 항체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파이프라인처럼 해가지고 Y자 형식으로 두 개를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네네네. 보통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약물을 치료 물질을 두 개를 붙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항원 그러니까 병의 근원이 되는 네네네. 그 암에서 발현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걸 추적을 해서 거기에 결합하면서 약을 주입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술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그동안은 반감기가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이 이제 굉장히 짧거든요. 단일항체에 비해서. 네네.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늘리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좀 약으로서 효과가 굉장히 괜찮을 수 있죠. 어렵네요. 바이오 주식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트렌드 어떻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약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좀 이런 트렌드로 간다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항상 우리 이제 바이오스 쪽에서는 영원한 그 숙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마켓은 항암이죠. 항암이죠. 예, 이제 그렇죠. 항암인데 이제 불과 그 코로나 이전까지 면역항암제 쪽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면역항암제라는 건 인체 내에 있는 항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발현을 시켜가지고 그걸 강화시켜서 그게 암을 공격하게 하는. 네네. 뭐 카티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이제 카티 세포라고 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발현을 시켜서 그게 특징이 뭐냐면 암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인체의 다른 조직도 다른 공격을 할 수가 세포도 있거든요. 공격을 하는군요. 그래서 그걸 또 조절하는 또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처럼 네네네. 조절하는 어떤 기능도 좀 갖추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암 쪽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화이자라는 회사가 네네. 그 코로나 백신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엄청나게 벌었죠. 예, 엄청나게 벌었는데 3월 달에 56조 원을 들여가지고 네. 시젠이라고 미국의 시애틀 제넨틱스라고 하는 알고 그, 있습니다. 예, 예.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가 ADC, 표적 항암제. 그거는 뭐냐면은 약물이 그 암만 딱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집어넣으면 약을 집어넣으면 온몸을 그러니까 암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데 네네. 그 경우에는 뭐냐면 암만 추적을 해서 암에 붙어가지고 암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치료제인데 그쪽으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강점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발생을 했냐면
코로나 때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모든 임상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임상 파이프라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삼상에 들어가 있는 게.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라이센스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단계를 키워가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큰 회사 파이프라인이 강한 회사를 아예 통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 M&A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회사가 ADC라는 거. 그래서 네네. 요즘 다시 ADC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관련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연간 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뭐 차세대 의약품, 모달리티,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시장 공략에 첫 발을 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게 이제 삼성물산이랑 네네. 바이오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쪽과 그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현재는 항체 약물 중심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 CDMO, 그러니까 직접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ADC 시장이 네.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4년 정도 지나면은 한 2.5배로 지금 늘어납니다. 네네. 규모 자체가 뭐 13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바이오 펀드를 조성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는 내년에 인수를 해가지고 이쪽 시장에도 이제 진입을 하겠다, 네네.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역대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방송이네요. 예, 말씀하신 거에 반을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냥 아는 체하고 이게 넘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네네. 있거든요. 예, 제가 이건 좀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본을 그냥 읽어볼게요.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이 올해 4개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2025년까지 5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된 따라 출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거 좀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제가 읽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네네네. 거는 기존의 이제 생물학적 제재, 그 항체 약품, 네네. 그 생물학적 제재의 동등성,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특허가 만료된 거를. 네네. 그게 이제 시밀러라는 뜻이 유사한, 뭐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그걸 이제 팔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네네. 특허 만료가 올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20년 가면서 그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그러면 최소 한 10조 내외, 5조에서 10조 네. 이상 되는 그 시장을 가진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복제약처럼, 네. 그 일반 화학약에서 보면 복제약처럼 풀리죠. 예. 풀리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러면 알죠. 이제 네. 그걸 제품을 만들어내서 네네. 팔 수가 있어요. 승인을 받으면, 동등성만 입증이 되면. 네네. 근데 이제 그 제품을 지금 셀트리온이 올해 일단 4개를 승인 신청이 들어가고 지금은 이제 하나는 연말에 아일리아 같은 거는 신청을 한다는 정도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출시까지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렘시마라고 해서 레미케이드 그 신약의 이제 그 시밀러인데, 그 렘시마 SC 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약들이 보면 정맥에다 맞거나 그러는데 엉덩이 주사제로 이제 바꾼 네네네. 제품을 이제 8월달에 이제 미국에 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제품들이 휴미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그 모든 조건은 다 맞춘 상태에서 이제 8월달 정도면 나올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켓 자체에 이런 신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약가가 떨어지겠죠, 신약이. 네. 근데 이 제품들을 여기서 생산을 할 때는 보면은 신약을 만들 때는 그 길이 없는 상태에서 길을 개척해서 만드는 거지만, 시밀러는 이미 보이는 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약효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연구 개발비라는 게. 네. 그래서 실제로 약품이 출시가 돼서 약가를 기존 신약 대비해 가지고 한 70% 정도만 받아도 마진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품목이 늘어나게 되고, 그 품목을 가지고 그 시장을 얼마만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사이즈가 또 달라질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4개가 나간다는 거는 새로운 영역에 4개를 출시한다는 얘기니까 네네. 그만큼 시장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더 늘린다라고 그렇죠.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대면 치료를 정부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도화에 대한 좀 강한 의지를 좀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요? 뭐 미국의 뭐 텔레닥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금 딜레마가요. 네네.
그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그냥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그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한 2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회사가 뭐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인성정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한데 네네. 그런 쪽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마주 형식으로 엮여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해외 레퍼런스 있는 것만 아유, 위주로 일단 그럼요. 살펴봤고요.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네네. 예. 그래서 그쪽 시장은 근데 이제 한 가지 국내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여리하고 이제 네. 시작 단계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 시장도 마켓이 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만한 바이오 분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야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저는 올해 그냥 이중항체 쪽, 이중항체. 이중항체 쪽의 성과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ADC, 기존 항암 쪽으로 관련돼 있는 쪽은 다 관심을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의료기기 쪽, 특히 피부 미용 쪽에 굉장히 강점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쪽과 관련돼 있는 쪽, 또는 의료기기 쪽에서 뭐 임플란트 쪽이라든지 뭐 눈 안과 관련돼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품들도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 또는 중국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처럼 뭐 유전자 같은 걸로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아직 없나요? 유전자로 만드는 회사 있습니다. 있어요. 뭐 있는데 유전자 뭐 가위 기술이라든가 이런 유전자 획기적인- 가위 회사가 지금 예. 저기 풀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군요. 그 회사가 사실 미국의 기업하고 그 특허 소송까지도 했었고 그래요. 견줄 정도의 회사는 됩니다. 우리나라도 훌륭한 바이오 네, 회사들이 우리나라 많군요. 바이오 회사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음. 이제 외국에 자꾸 알려서 펀딩을 유치해야 되는 네, 그런 측면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 너무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더 쉽게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바이오 어렵네요. 바이오 주식을 접근을 잘 못하는 이유를 오늘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더 공부를 해서 자세한 내용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식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